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Listwise Re-ranking using LLM이라고 해서 원래 되게 오래된 리랭킹이라는 태스크를 오래되었지만 대단히 중요한 리랭킹 테스트를 특별히 LLM을 사용해서 하는 좀 최근에 그런 어프로치들에 대해서 좀 서베이처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리랭킹이라는 건 좀 익숙한 단어고 LLM 사용했고 특별히 LLM 사용하는데 포인트 와이즈가 아니라 리스트 와이즈로 랭킹을 한다 이런 것이 좀 키워드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계속해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텍스트 리트리버 태스크가 있는데 되게 티피컬한 이 텍스트 리트리버 하는 파이프라인이죠. 그래서 수많은 다큐먼트, 텍스트 아카이브 수많은 다큐먼트 중에서 쿼리가 들어오면 그 쿼리에 대한 첫 번째 리트리버 결과가 나오죠. first stage에서 리트리버를 해서 서치를 해서 시멘틱 베이스드 서치를 될 수도 있고 트레디셔널한 키워드 베이스된 서치일 수도 있고 리트리버한 결과를 가지고 이니셜 서치 리절트를 가져옵니다. 1위부터 100위까지 이렇게 지금 이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순위를 다시 리랭킹 합니다. 세컨드 스테이지에서. 그래서 오더링을 바꿔주는 거죠. 좀 더 쿼리에 맞춘 거기 따라서 오더링을 바꾸고 거기 스코어를 계산해서 그 오더링들을 쭉 쿼리에 대한 렐러번스 스코어를 계산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전통적으로 뭐 크로스 인코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지금까지 해왔었고요. 조금 더 리랭킹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쿼리 텍스트에 대해서 각각 이니셜 서치 리제트가 있고 그거에 대한 리랭킹을 할 때 리랭킹 안에서 보면 relevance 스코어가 뭐 typically 크로스 인코더로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고 그러니까 크로스 인코더라는 건 쿼리하고 이니셜 서치 리저트 간에 이제 relevance 스코어를 구하는 거죠. 뭐 크로스 인코더를 어떻게 이제 뭐 벌트 같은 그런 인코더로 하느냐 뭐 그런 디테일은 좀 있지만 그래서 스코어를 가지고 다시 그 랭킹을 다시 조절한다 이런 게 이제 랭킹의 키 아이디어고요. 그리고 지금 뭐 많은 서치 엔진, 레커멘더 시스템스 뭐 이제 최근 몇 년부터 계속 사용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그 시스템에도 뭐 다 리랭크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리랭킹이 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블락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워낙 이제 LLM이 점점점 더 발달하고 그 성능이 좋아지니까 그럼 과연 그 LLM을 이 리랭킹 태스크에 좀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들을 IR 커뮤니티에서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 할 수 있는 그 어프로치가 이런 거잖아요. LLM을 가지고 MS 마르코라는 되게 오래된 그 리트리버 되게 크고 한 데이터셋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을 해서 우리가 랭킹 모델들을 만듭니다. 뭐 그러니까 예전에 있는 T5 인코더 디코더 베이스된 모노 T5라든가 랭크 T5라든가 이런 어프로치들이 다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으로 쿼리하고 패세지 그 페어가 있는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LLM을 랭킹 모델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그 이렇게 하는 파인 튜닝한 그 어프로치들의 근데 약간 그 챌린지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쿼리하고 렐러번트 패세지 페어가 있어야 되니까 데이터 어노테이션 코스트가 높고 그리고 어 BIR이라는 또 이 랭킹 관련된 벤치마크에 되게 다양한 도메인 태스크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도 좀 리미테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MS 마르코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그 라이센스에 보면 그 non 커머셜 어 유지지만 좀 이렇게 허락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발된 거를 막 또 상업적으로 사용한다거나 그런 좀 리스트릭션이 있는 그런 제한이 있어요. 물론 뭐 다른 또 데이터셋을 만들면 될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얼리라고 해도 2020년, 2020년까지, 22년까지 많은 어프로치가 이렇게 있었고 2019년부터 22년까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작년 한 2023년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은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그러지 말고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 하지 말고 LLM을 프롬프팅을 잘 해가지고 랭킹 모델로 사용하도록 해보자. 어떻게 프롬프팅을 하고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effectively 프롬프트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이끌어서 프롬프트 디코더다. 왜냐면 예전에 이제 티피컬한 랭킹 모델은 인코더에서 쿼리하고 패세지를 이제 인코딩해서 사용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프롬프트 디코더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그거에 따라서 뭐 2023년에 많은 논문들 뭐 비슷한 랩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LRL, 랭크 GPT, 랭크 비쿠나, 랭크 제퍼 이렇게 그 각각 그 모델 그 LLM의 발달한 모델에 따라서 뭐 7B, 7 빌리언 정도 모델을 계속 이제 랭킹 모델로 이렇게 프롬프팅을 사용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것들 거기에 키 아이디어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질문은 몇 가지 좀 프랙티컬한 질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펙티브하게 LLM을 프롬프트 할 거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패시지 길이가 많아지면 우리가 어떻게 그 LLM의 그 컨텍스트 리밋 속에서 어떻게 매니징 할 거냐 어떤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그 컨텍스트 리밋 안에서 매니징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LLM을 우리가 계속 API로 쓸 것인지 아니면 언프렘으로 우리가 그 가격이나 그런 코스트를 하지 않고 그러려면 디스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하면 어떻게 이 이피션시의 코스트나 여러 가지 이피션시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는가, 어떻게 좋게 할 수 있는가 그 세 가지 좀 프랙티컬한 질문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좀 어, 솔루션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프롬프트 디자인이 가장 필요한데 어, 제일 처음 그냥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여기서 나오는 A하고 B에 나오는 건데 그림 왼쪽에 나오는데요. 그 패시지를 주고 쿼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또는 패시지와 쿼리를 보고 이게 서로 relevant 하니 yes, no 질문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스코어링을 만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방식들도 있는데 이게 약간 이거가 이제 이걸 이제 포인트 와이즈 랭킹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게 단점이라기보다 이제 챌린지는 이제 API가 막 물론 스코어링을 말하라고 하면 스코어링을 말하긴 하지만 이게 정말 프로버빌리티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없을 때가 많고 그리고 포인트 와이즈 프로버빌리티하고 우리가 모델을 캘리브레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렐러번스 스코어랑 꼭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캘리브레이션 해야 좀 약간 좀 복잡한 왜냐면 거기가 다 이제 블랙박스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런 좀 단점이 있어서 그러지 말고 그럼 그냥 리스트 와이즈 랭킹을 그냥 디렉트리 만들자. 그래서 중간에 뭐 포인트 와이즈 스코어 컴퓨테이션 하지 않고 약간 C처럼 퍼뮤테이션 제너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A나 B처럼 어떤 뭐 로그 프로버빌리티라든가 렐러번스 스코어를 만들지 말고 퍼뮤테이션 제너레이션 하는데 이제 쿼리가 있고 이 쿼리에 대해서 패시지를 쭉 줍니다. 패시지 1 to n까지 주고 이 패시지 1 to n을 랭킹을 해라. 근데 렐러번스 한 오더링을 달라. 그래서 마지막 이제 2, 3, 1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쭉 주는 거죠. 물론 중간에 이제 그 뭐 포인트 바이 스코어 컴퓨테이션 했던 것들을 이걸 아예 이제 예전에 이제 렐러번스 스코어를 가지고 랭킹을 했는데 이 스코어링을 그냥 바이패싱 한 겁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했더니 사실 이 프롬프트도 이제 상당히 많이 좀 약간 진화를 했는데 맨 처음 에러를 할 때는 그냥 패세지 1 to 10 다 주고 제한된 1 to 10 딱 그 디터미니스틱한 패세지를 주고 넘버로 딱 정해진 어 그냥 variable length of passage를 준 게 아니라 딱 10개만 딱 주고 쿼리 주고 패스의 순서를 해라 이렇게 솔팅 해라 이렇게 딱 했고 랭크 비쿠나에서는 조금 더 유저가 너한테 내가 좀 더 플렉시빌리티가 높아졌죠 이뭐 넘버 오브 패시지를 줄 테니까 뉴메리컬 아이덴티파이어 있고 쿼리가 있으니까 너는 뉴메리컬 아이덴티파이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랭킹을 해서 줘야 돼 그리고 오더링을 해서 줘야 돼 랭킹 리저트 만 주고 뭐 월드나 익스플레인 하지 마 이렇게 했고요. 랭크 제퍼에서는 좀 더 이제 시스테믹한 그 메시지를 앞에 덧붙여서 다 비슷한데 랭크 비쿠나나 너는 랭크 LLM이고 랭크 패시지를 랭크 할 수 있고 쿼리에 따라서 쿼리 렐레번시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하고 이거는 거의 비슷하고 중간은 유저에는 비슷하고 마지막 이런 제너레이션 이것만 딱 해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랭크 제퍼가 거의 이 프롬프트가 가장 이제 최근에 프롬프트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이거 말고도 2024년에 보면 약간 토너먼트 형태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토너먼트 형태로 이렇게 하는 이렇게 쭉쭉쭉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리스트 와이즈로 하는 프롬프트는 이런 거의 뭐 랭크 제퍼 이게 이제 마지막 거의 방법 가장 이제 리파인된 프롬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컨텍스트 리밋을 LLM의 컨텍스트 리밋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핸들할 수 있는 스트래티지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프로그레시브 리랭킹이라고 제가 썼는데 아래 두 논문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방법인데 그 슬라이딩 윈도우 스트래터지를 해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슬라이딩 윈도우를 합니다. 뭐 back to first 오더로 할 수도 있고 first to back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패시지 앞에서부터 끝으로 할 수도 끝에서부터 뒤로 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은 어, back to first 오더로 그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만일 패시지 1부터 패시지 A까지 있으면 윈도우 사이즈가 4고 스텝 사이즈가 2라고 하면 맨 처음에는 P5부터 P8까지 중에서 랭킹을 합니다. 그러면 랭킹을 했더니 P8, P5, P6, P7 이런 순서로 오면 스텝을 두 개를 그 가장 탑 2만 가져갑니다. 다음번에 슬라이딩 윈도우처럼 왼쪽으로 하고 그럼 P3, P4하고 그 전에 랭킹 결과에서 탑 2였던 P5, 죄송합니다. P5하고 P8을 가져와서 거기서 다시 랭킹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탑 2가 P8, P3가 나오면 다시 이거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 윈도우를 하나 더 슬라이딩해서 한 스텝 슬라이딩해서 P1, P2, P8, P3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윈도우 사이즈하고 스텝 사이즈하고 어떻게 잘 정해야 어떤 컨비네이션을 하느냐가 그러니까 성능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당연히 실험은 좀 필요하지만 거의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 스트레이터지로 거의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여러 실험들에서 보니까 몇 개 논문들 실험 보니까 멀티플 패스로 하니까 조금 더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슬라이딩 윈도우 스트레이터지를 하는데 한 번 백투 퍼스트 오더를 한 번만 하지 말고 그거를 한 번 됐으면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한 세 번까지 해도 성능이 좀 좋아지더라. 이런 실험 결과들도 좀 있었습니다. 시퀀셜하게 세 번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과연 이 API를 계속 API를 쓸 거냐, 아니면 API에 있는 좋은 랭킹을 어떻게 디스틸레이션 할 거냐라는 이제 당연히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오픈 소스 된 그런 LLM 모델 웨이도 계속 커지고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모델인데 예를 들어서 쿼리 패시지 페어가 있을 때 우리가 티처 모델에다가 GPT-3나 GPT-4, 뭐 GPT-4.5도 될 수 있죠. 거기에다 쿼리 패시지 페어를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랭킹을 아까 전 같이 똑같이 아까 전 프롬프트 디자인한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랭킹을 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디스틸레이션 로스 랭크넷 로스 쓸 수도 있고 다른 캔디데이트도 있습니다. 근데 뭐 랭크넷 로스가 그냥 스타팅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스튜던트 모델을 우리가 뭐 논문들에서는 뭐 제퍼 7 빌리언, 라마 2, 라마 3, 7 빌리언이었던 것 같아요. 3.1 더 큰 모델이 나오기 전 논문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퍼뮤테이션을 해서 거의 그 논문에 보면 페어를 한 1000개쯤 했을 때부터 디스틸레이션 효과가 이미 잘 나타난다고 1000개쯤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뭐 이런 MS 마르코 이런 어, 데이터셋을 뭐 BM 그 전통적인 이제 그 리트리버에다가 넣고 그다음에 거기 나오는 거 가지고 리랭킹 하면 되니까 그리고 데이터셋을 만드는 건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리고 막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셋이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실험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이제 데이터셋 트랜스셋을 만들 때 디스틸레이션 할 때 이제 GPT-3나 GPT-4 사용해서 이제 물론 비율은 자기 이제 버짓 안에서 사용하겠지만 그럴 때 이제 거의 한 90% 정도가 이런 에러들이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롱 포맷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소리 리스트를 하라고 했는데 뭐 그렇지 않은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리고 우리가 딱 다큐ment 아이디만 딱 하라는데 다큐ment 아이디에 되게 리피티션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빼고 또는 뭐 다큐ment 아이디가 뭐 없는 경우가 있다가 이런 것들은 이런 안 좋은 데이터들은 다 클린업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퍼뮤테이션 디스틸레이션 할 때 당연히 좋은 퀄리티가 되게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조금 이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 한다고 생각하는 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오리지널 랭킹도 중요하지만 인풋 오더를 셔플해가지고 하면은 조금 더 그 렐러번스 죄송합니다. 그 퍼뮤테이션의 더 디스틸레이션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테크닉으로 오리지널 랭킹뿐만 아니라 그 인풋 오더링을 셔플한 그것도 같이 넣는 방법들도 몇 개 논문에서 이렇게 어, 사용하고 있는 테크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실제로 좀 있는지 좀 보시면 어, 제가 몇 개 테이블을 가져왔는데 지금 보면은 이거는 처음에 보시면 BM25는 이제 가장 트레디셔널한 방법이고 DL19, DL20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MS 마르코 여기는 벤치마크 셋의 하나 정도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50.58, 47.96 이렇게 했다가 슈퍼바이즈 방식들이 뭐 모노 T5, 뭐 모노 벌트 이렇게 해서 꽤 많이 올라가고 70, 또 67, 68 이렇게 올라가고 언스퍼바이즈 그 전에 언스퍼바이즈 방법들이고 근데 이제 LLM API 퍼뮤테이션 제너레이션을 사용해서 이건 아직 그 디스틸레이션은 안 하고요. 지금 퍼뮤테이션 제너레이션 LLM을 있는 그대로 약간 빠른 어떤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이제 프로토타이핑 종으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했을 때 보니까 GPT-4는 벌써 슈퍼바이즈 베스트 스코어를 넘어가죠. GPT-3.5 터보는 살짝 부족한데 GPT-4부터는 이미 그걸 넘어가는 걸 볼 수 있고 여러 다른 도메인들에서 쭉 하고 아까 이 BIR 이 그 벤치마크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GPT-4는 제일 거의 뭐 투치 이런 거 빼고는 거의 다 되게 좋은 성능을 보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LLM을 사용했을 때 지금 가장 성능이 좋은 지금 이때 당시 성능 GPT-4 API를 퍼뮤테이션 제너레이션으로 프롬프팅을 잘 했더니 기존의 방법들 또 기존의 이제 인코더 디코더 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 했던 방식들보다 훨씬 낫더라. 그게 이제 첫 번째 테이블에 통해서 좀 알 수 있고요. 그럼 과연 이제 모델 사이즈를 스케일링 했을 때, 데이터 사이즈 스케일링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막 그 모델 스케일링이 되게 많이 되어 있진 않아요. 지금 저도 이 그래프가 조금 아직 제가 좀 헷갈리는데 모델 사이즈를 지금 여기 실험에서는 7 밀리언부터 0.5 빌리언까지 한 것 같은데 이 x-액시스가 정확하게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여기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사이즈는 500부터 이 포인트가 500인 것 같고 10K까지 500 그다음에 500 그다음 데이터 포인트가 1K 그래서 10K까지 한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슈퍼바이즈 러닝이 좀 약간 모델 사이즈가 커지는데 꼭 모델 사이즈 커지거나 데이터 사이즈가 꼭 커졌을 때 꼭 계속 성능이 올라가진 않죠. 이게 좀 스트러글링 하는 그런 모습을 그 맨 밑에 브레이커브가 그건데요. 그런 흥미롭고 그 다음에 GPT-4가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성능의 최대치라고 생각하면 그 옐로우 커브인데 보면은 또 그 중간에 챗GPT라든가 모노볼트가 모노 T5가 있는데 퍼뮤테이션 디스틸레이션으로 올라가는 게 트랙에서 또 BIR에선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어, 그런 모습을 좀 보시고 트랙에서는 조금 부족하고 BIR에서는 거의 비슷하게까지 올라가고요. 근데 이제 딱 스레숄딩 하는 게 보면은 데이터 되게 흥미로운 건 데이터가 물론 거의
1K 정도 있을 때 제일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좀 디미니싱한 리턴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모델이 스케일링 되면 계속 슬롭이 어, 파지티브 업사이드를 계속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모델 스케일링이 근데 지금 여기 모델이 지금 하프 빌리언 까지밖에 안 돼 있어서 잘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훨씬 더 그렇게 좀 프로젝션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모델을 키우는 게 상당히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을 살짝 그 익스트라폴레이션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이게 실험 결과인데 이건 가장 최근에 랭크 저퍼 건데 이거는 이제 BM25 말고 이제 다른 방식도 바꿔봤어요. 트레디셔널 어플러스를 스플레이드 저도 이게 디테일은 모르겠는데 스플레이드란 방식으로 하고 이거는 랭킹이 그냥 랭킹만 돼 있는 거예요. 프리비어스가 넌이라는 건 이걸로 랭킹만 했다는 거고 프리비어스가 있고 그다음 랭크 GPT-4 뭐 로우 4부터 이렇게 쭉 있다는 건 이걸로 랭킹을 하고 이걸로 왼쪽 걸로 리랭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보시면 지금 DL19, DL20 이 벤치마크에서도 봐도 거의 뭐 GPT-4 이 4번 같은 경우 4번과 5번이 GPT-4로 4 이제 그 같이 이제 앞에 리트리버를 같은 걸로 쓰고 뒤에 리랭커만 바꾼 거죠. 이 실험은 4, 5, 6, 7, 8. 그러면 그런 경우 처음에 그러면 그런 경우 보시면 거의 4번, 5번이나 뭐 6번 비큐나 랭크 비큐나는 거의 좀 비슷하고 제퍼부터는 또 로우는 이제 더 시퀀셜하게 멀티플 타임으로 프로그레시브 랭킹 한 거거든요. 어, 그런 경우 계속해서 조금 더 계속 뭐 이미 좀 비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DL20 벤치마크에서는 거의 크게 비타고 있고 MSB2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랭크 제퍼에서 이터레이션 로우 타임즈 이터레이션 했을 때 더 많이 올라가고 DL22에서는 살짝 떨어지고 이터레이션 했을 때 뉴스에서는 올라가고 그래서 사실 뭐 랭크 GPT-4보다 조금 랭크 GPT-4는 LLM API, GPT-4 API 베이스고 제퍼는 이제 디스틸레이션 베이스인데 거의 비슷하거나 거의 뭐 비슷하거나 거의 비슷하거나 이렇게 된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델 사이즈도 훨씬 적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흥미로운 이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아까 얘기한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리랭커가 사용되고 있고 그런 테크닉이 쓰이기 때문에 어, 오늘 특별히 이 내용을 좀 서베이했습니다.